여러분 오늘은 사회공포증, 이른바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자기소개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른바 상사들, 나보다 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런 분들 앞에 말을 하려면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못하는 이런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아기는 태어날 때 두려움이 없이 태어난다라고 하죠. 예,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려움은 태어난 이후에 학습되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학습되느냐? 아기는 두려움을 모르고 태어나지만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학습하느냐면은, 자, 첫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소리. 자, 큰 소리. 아기는 큰 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 자격증이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기들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로 뭐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를 구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자녀들한테 큰 소리로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기는 이제 주눅이 들게 되죠. 야, 저런 그 큰 소리를 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힘들겠구나. 이와 같은 어떤 위기의식, 이른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또는 권위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제 자란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하려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경우는 반드시 체면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내서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이나 큰 소리로 어떤 권위적인 억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직면하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 된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음악 시간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한 십몇 년 전에 60대 어떤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스피치 발표 불안 극복 관련 훈련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싫었대요. 자, 왜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싫었냐 하면은 소풍 가는 날은 노래를 시킨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쭉 장기자랑 시간에 노래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 그것도 노래냐? 왜 노래를 그렇게 못 불러?" 이렇게 이제 굉장히 꾸지람을 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노래 부르는 것도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뭐 악기를 연주하고 뭐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60대가 넘었지만 그 당시에 노래방 가는 것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뭐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도 힘들고 뭐 술자리에서 뭐 건배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체면 치료도 하고 또 지하철 스피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스피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릴 때에 뭐 소풍 가서 노래를 못 불러서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음악 시간에 뭐 악기를 연주하다가 뭐 좀 긴장하고 떨었다든지, 또 노래 부르다가 틀렸다든지, 뭐 국어 시간에 책을 읽다 떨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 될 수가 있죠. 좀 최악의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뭐 또는 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많은 친구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경험은 단 한두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 잠재의식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는 거죠. 각인이라는 것은 새겨진다는 이야기죠. 새겨진다. 마치 옛날에 LP 레코드판이 있었습니다. LP 레코드판을 돌리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LP 레코드판에 뭐 나훈아의
뭐 물레방아 도는데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레코드바를 돌리면 똑같이 그 노래가 이제 반복적으로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비슷한 상황을 부딪히면 옛날과 똑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린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뭐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간다면 또 긴장되고 떨린다든지, 30년 40년 전에 그 한두 번 이렇게 창피당하고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나이는 50대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경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스피치 차원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거나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절대 해소가 될 수가 없죠. 자, 반드시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거든요. 무의식 차원의 문제다 말이죠. 무의식 잠재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트랜스 상태, 트랜스 상태는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면서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태, 고도로 이완되고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트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 상태에서 그 과거의 경험을 머리에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그 힘들었던 이른바 창피함과 그 두려움의 경험을 편안한 경험으로 분리를 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트랜스 치료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우리 부모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너무 까다롭거나 부모가 너무 어떤 교육적이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기는 부모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 앞에서 완벽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받는구나.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받는구나. 내가 완벽해지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막 구지람을 하고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은 아기는 부모 눈치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즉 다른 사람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성향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완벽해져야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제 완벽주의자 성격,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강박증 성격까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릴 때 그 있는 그대로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컴플렉스, 나의 단점,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받기 이전에는 자기 본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자, 이 조건부적인 사랑이 우리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부족함을 사랑받을 수 있는, 즉 나의 단점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컴플렉스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나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참만남 심리 가족이라는 거죠.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저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충분히 반복이 되어서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 속에
그런 패턴들이 프로그래밍 될 때,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공포증, 이른바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 왜 생겼는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NLP 체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관에 들어와서 스피치나 대인관계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알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뭐 이른바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가서 계속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뭐 스피치 학원에서 계속 훈련만 한다든지, 예,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방식대로 치료를 받고 훈련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쩌면 NLP 체면 치료나 이 참만남 스피치 훈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